오늘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인 식품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식품과학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식품과학 이야기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이 워낙 크고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식품과학이 진짜 적절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시장은 2000년에 7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2조 달러니까 그거의 3.5배, IT 시장이 5.2조, 이거의 1.4배, 철강이 8,800억 달러, 이거의 8.5배입니다. 이럴 정도로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1위 식품 회사가 스위스의 네슬레입니다. 이게 이 네슬레 회사의 2019년 외형이 954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GM 자동차 회사의 외형이 1,100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럴 정도로 식품 시장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 식품은 인간이 생존하는 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야라는 거. 그 다음에 2050년이면 인구가 지구상에서 계속 늘어나서 거의 94억, 95억 명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90억이 넘는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현재 생산되는 식량을 70% 이상 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이 70% 증산을 해야 되는 이 증산해야 되는 식량의 70%는 땅을 늘려서 그냥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지구가.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70%를. 식물,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식량과 축산에서 생산되는 가축 이런 것의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야 되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식품과학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걸 연구하는. 식품과학은 응용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을 활용해서 인류의 실용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과학은 다학제 분야입니다. 식품의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성질 그리고 식품과학에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학제 분야입니다. 이런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재밌어할 그런 내용 몇 과목만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식품 생명공학. 생명공학은 글자 그대로 DNA를 활용해서 다양한 식품 가공을 하는 겁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그래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다양한 발효 조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내고 화장품 원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의약 물질을 만든다든지 연료를 만든다든지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세포 배양을 해서 가축을 키우지 않고 가축의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식품 생명공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세포 배양 기술로 단백질을 생성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섭취하고 있는 음식과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나요? 그 고기 생산은 이미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때문에 연구를 더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면 기존에 이제 축산에서 생산하는 고기와 경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맛은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스테이크 같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햄버거 수준의 어떤 다진 고기 수준에서는 거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실물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식품공학 차원에서는
다양한 공학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식품의 스마트 공장을 활용을 하거나 또 식량 생산을 위해서 스마트 농장을 활용하거나 또 식품 가공은 3D 인쇄식품, 3D 인쇄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식품 영양학 차원에서는 요새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영양유전체학이나 후성유전학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그냥 식품을 먹기만 하는 배를 채우는 수준에서의 식품이었는데 이제는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는 수준의 식품과학이기 때문에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식품을 먹어도 각자의 영향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성분이 우리 유전자 속에 어떤 특정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고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위암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 식품을 잘 먹으면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암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식품 영양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기능성 식품하고 이제껏 우리가 식품을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 속에 들어있는 건강에 유용한 성분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학문이 기능성 식품학입니다. 식품 미생물학. 이거는 식품에서 미생물을 이용하는 학문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생물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이 있고 우리 몸에 해로운 미생물이 있고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식품 미생물학은 여기서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미생물만 활용하는 공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식품 발효는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술, 치즈, 그다음에 뭐 식초, 빵, 요구르트, 된장, 간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발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효를 연구하는 식품 미생물학이 이것을 나중에 식품공학에서는 또 생명공학에서는 이 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게 연구도 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다음에 식품 위생 안전 식품 독성학.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체에 나쁜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품이 부패하거나 우리 몸에 나쁜 독성을 내거나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 개선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식품 포장학. 이것은 식품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담는 용기로서도 활용을 하고 또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활용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이 식품 포장학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합니다. 포장재, 포장하는 그 용기를 만드는 재료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분자도 있을 수 있고 유리도 있을 수 있고 그 깡통을 만드는 철강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종이도 있고 다양한 그 포장 재료를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물류 차원에서는 어떻게 잘 포장을 해야 한 컨테이너에 더 많은 개수의 제품을 실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잘 멋있게 보일 수 있는가 하는 다양한 물류 차원에서의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요새 또 IT 시대에 맞는 스마트 포장, 유통 도중에 그 감지기를 달아가지고 품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포장도 연구하는 것이 식품 포장학입니다. 맛의 과학, 풍미 과학이죠. 이거 정말 이거를 공부하려면 사실은 이 분야는 치의학 분야에서 공부를 합니다. 치과에서.
왜냐하면 입속을 담당하는 치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것은 혀와 냄새가 종합돼서 우리가 풍미를 이루기 때문에 맛은 혀에서 느낍니다. 우리가 5가지 맛을 혀에서 느낀다고 그러죠. 과거에는 이 특정 맛은 특정 부분에서만 감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 이제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혀 전체에서 다 느낀다고 그래요. 5가지 맛을. 그다음에 냄새는 코 속에서 감지돼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것이 이제 뇌에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것이 종합돼서 풍미를 이룹니다. 플레이버, 영어는 플레이버라고 하는데 풍미. 이건 미각과 후각과 그다음에 3차 신경. 우리가 매운맛은 미각과 후각이 아닙니다. 이건 통증이기 때문에 통각이라 목 부분에 있는 3차 신경에서 감지되는 거라 이런 것을 총괄해서 느끼는 게 풍미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각 생리는 뇌과학에서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뇌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인지하는, 그래서 이러한 과학은 치과, 치의학과, 뇌과학과 식품과학이 종합되는 그런 종합과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감정은 색깔, 소리, 분위기에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느끼는 분위기, 소리, 색깔, 그 다음에 그러한 거 관련된 식품 구조, 식품이 섬유상이냐, 과육상이냐, 액상이냐, 배아상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느끼는 맛이 달라지고 또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차원에서 우리가 이 감각기관이나 뇌를 속이면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 맛있는 음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적인 필요에 의해서 먹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맛만 생각한다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영양이라는 차원에서 음식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맛의 과학을 활용해서 술을 먹으면 우리가 음주 측정에 걸리고 또 칼로리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 캐비테이션 공학을 이용해서 술을 공기보다 무거운 구름으로 만들면 이걸 먹어도 술 맛은 다 느끼면서 전혀 음주 측정에 걸리지 않고 칼로리도 없게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식품의 맛이라는 건 아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분자 미식학, 몰레큘러 게스트로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난 학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분자 미식학이랍니다. 이 수강 신청은 단시간 내에 그냥 마감이 돼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답니다. 이거는 큰 강당에 요리사가 나와서 요리를 멋지게 새로운 음식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물리학자, 화학자가 나와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과목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체 질소나 써니케이터나 pH 미터를 활용해서 음식 원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음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맛보면 아주 새로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분자 미식학이라는 학문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분야입니다. 식품 물리화학. 이 물리화학은 상당히 재미난 화학입니다. 이 물리화학을 활용해서 이건 공학 쪽에서는 고분자 화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우리 식품 쪽에서는 유화물 화학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유화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두 개의 서로 섞일 수 없는 액체를 섞어 분산시켰을 때 이걸 우리가 유화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두 개의 서로 섞일 수 없는 액체는 왜 못 섞이느냐? 두 액체가 만나는 계면의 장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안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면 장력을 낮춰주는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면 이게 잘 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좋아하는 마요네즈는 물속에 기름을 분산시킨, 그래서 그 속에 계면 활성제로서는 난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섞어서 만든 것이 마요네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버터는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유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화물, 이것이 이제 식품에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그 계면 활성제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해서 식품 쪽에서 이런 다양한 유화물을 만드는데, 이것은 화장품에서도 화장품이 거의 유화물이죠, 대부분 크림 종류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활용이 되고, 또 사실 계면 활성제가 비누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계면 활성제예요. 비누가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학이 식품 물리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와 기체가 서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름 속에 공기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니면 휘핑크림, 이런 것이 지방 속에 공기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화물이나 거품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이 식품 물리화학입니다. 그다음에 식품 과학에서 제품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그 다양한 공부한 그 학문을 이용해서 새로운 소비자가 원하는 학문을,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품 개발입니다. 제품 개발은 어떤 회사에서 전략을 세워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실험 시장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상업화로 나가서 이게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식품 연구 분야도 연구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식품 연구를 한창 하셨을 때는 어떤 연구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셨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식품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양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로 연구도 했고 교육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생산된 식량의 품질, 그래서 영어로는 quantity, 양에서 quality, 품질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 품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소비자들이 안전에 관심이 많을 때, 그래서 safety, 그래서 식품 안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00년대 지나고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의 건강과 보건을 지향하는 쪽으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학문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식품과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학문 중에 하나인 다학제 훈련이 필요한 종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문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한 식품과학은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주 필수 학문입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한 꼭 필요한 것이 식품이기 때문에 그 식품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식품과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특정 한 과목만, 한 분야만 연구해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소통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식품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